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씨의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이 씨는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신 내역을 입수해보니 4년 전인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했고 첫 고발인 조사 날에만 9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가 입수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가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첫 연락은 9월 23일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이틀 뒤 소환 조사한다는 게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오후 5시 13분에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23일에 전화는 3번, 문자는 1번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전화 7번, 문자는 3번 오갔습니다. 황 전 국장을 고발인으로 조사한 25일에는 9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36번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5달이 지난 9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씨와 집중적으로 소통한 겁니다. 그 뒤에도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무렵인 10월 5일과 6일에 3번,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인 10월 20일에도 통화했습니다. 한 달간 40번 가운데 김 여사가 먼저 연락한 건 25번이고 이 씨가 한 건 15번입니다. 통신 내역에는 통화가 지속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요한 수사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두 사람이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가 이뤄졌는지가 특히 중요한데 이종호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통화였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종호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씨 회사 직원의 컴퓨터에선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씨는 김 여사와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후에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게 이제 뭐 무혐의도 받았다가 여사님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 연락처를 모르니까.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여사와 이 씨는 언젠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며 이종호 씨의 통화 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것을 묻자 이 씨는 김 여사의 직원들이 전화와서 자료에 대해 물었을 뿐 김 여사 본인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이 씨의 검찰 진술은 전혀 다릅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좀 알려주라고 했었다며 그 뒤 모르는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화 대상이 김 여사였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와 통화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2020년 9월에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대통령실과 이 씨의 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보다 더 자주 두 사람이 소통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의혹이 제기되는 진술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종호 씨의 진술인데 이 씨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 김 여사가 블록들 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2021년 11월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를 불러 김건희 여사와의 연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통신 내역에서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36번, 10월까지 한 달 사이엔 40번이나 두 사람이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입니다. 통신 내역에는 수 발신자로 김건희, 이종호란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씨가 사실 김건희는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내역에 나타난 것 외에 더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토로스 증권 계좌와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블록딜에 대해선 불법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로스 증권 계좌는 법원이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김 여사의 계좌입니다. 블록딜은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이 거래가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는데 재판부는 시세 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블록딜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 씨와 소통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이던 2021년 도피 중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공범에게 전달하려고 쓴 편지의 전문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밝힌 대목입니다.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걱정한 걸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 편지를 이미 확보했던 사실도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JTBC는 김 여사가 공범 중 한 명과 수억 원대 다른 투자 현안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지금부터 차례차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포 김모 씨의 편지 내용부터 조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2021년 9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도피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올 때입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 씨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검찰이 김 씨의 도피를 돕던 측근 A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겁니다. 편지에서 김 씨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합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달린다는 표현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며 고민한 내용들을 언급하다 나온 겁니다. 갑자기 3명 영장을 청구했다길래 정말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기를 기대했고 간절히 바랬다며 지극히 상식적으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형님이 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형님은 당시 구속영장에 청구돼 법원 실질심사에 나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말합니다. 김 씨는 붙잡힌 뒤 검찰 조사에서 이종호가 왜 출석했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는데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형님이 이종호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어 나는 잘못 없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답한다면 그게 바로 자백이라며 나도 또 전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검거 뒤 검찰 조사에서 이 편지를 본인이 쓴 내용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JTBC는 2차 주가 조작이 한창 이뤄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공범 민모 씨와 다른 투자건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직접 연락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 민모 씨는 2012년 1월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창 이뤄진 직후입니다. 민 씨는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만들게 한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가 확보한 두 사람 간 문자를 보면 2012년 1월 9일 민 씨가 김 여사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문자를 보냅니다. 수신자 번호는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과 같은 번호입니다. 민 씨가 김 여사 덕분에 금융 실사를 오전 중에 마감했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20분 뒤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 씨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매도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의 연락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가 민 씨에게 팩스 번호를 물었고 민 씨는 19초 뒤 팩스 번호를 보냈습니다. 다시 이틀 뒤인 1월 13일 민 씨는 김 여사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김 여사는 민 씨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민 씨가 속한 블랙펄 인베스트가 투자한 엔스퍼트란 회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엔스퍼트를 위해 블랙펄 인베스트가 김 여사에게 1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 주주 금융 실사를 위해 김 여사가 이미 갖고 있던 주식 13만 주를 빌렸다가 되돌려준 걸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민 씨가 언급한 매도 타이밍이라는 건 엔스퍼트의 주식을 팔 시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는 같은 해 7월 상장 폐지됐는데 김 여사가 상장 폐지 전 주식 13만 주를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재진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이종호 씨에게 2021년 4월에도 연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주가 조작 공범이 검찰에 비공개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연락한 건지, 그렇다면 비공개 조사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져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연락한 건 2021년 4월 14일입니다. 저녁 7시 53분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6개월 만에 김 여사가 다시 연락한 겁니다. 특히 이날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민 씨는 이 씨의 처남이자 전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 씨의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돼서 지금까지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수사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 씨에게 연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이 문자를 보낸 것을 전후로 민 씨와 이 씨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까지 주가 조작 일당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고 물었지만 이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시 김 여사가 민 씨가 조사받은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거야 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김 여사에게 어떻게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김 여사는 제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이날 조사를 받고 반년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022년 11월 입국하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수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계산한 이 시기 김 여사의 손실액은 4,700만 원으로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 측이 김 여사에게 보내준 돈과 일치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 씨가 김 여사의 손실을 메워줬다고 의심하고 그 부분 역시 조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법률팀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내역입니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를 언급하며 4개월쯤 맡겼으나 2010년 5월 종가 기준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주포 이 씨가 2010년 3월 4일 김 여사에게 지인 명의로 5번에 걸쳐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계산을 통해
이 돈이 김 여사의 손실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이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돈의 성격을 캐물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보낸 건 맞다면서도 빌렸던 건지 투자를 하려다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빌린 돈인지 설명하지 못했고 차용증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4,700만 원이 손실 보전금 아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합니다. 검찰이 금액이 일치하는 건 우연일 뿐인가라고 되묻자 모르겠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의심대로 김 여사가 손실 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손실을 봤던 투자라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김 여사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은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주가 조작 핵심 세력 BP 패밀리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며 판결문에도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엔 BP 패밀리로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씨만 적혀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도 여기 포함돼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같이 한 배를 탄 BP 패밀리 5명이 있는데 김 여사도 그중 한 명이라고 진술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도피 한 달 만인 2021년 10월 16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권오수가 이종호하고는 형 동생이고 이제 너도 패밀리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이종호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입니다. 2심은 주가 조작으로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패밀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김 씨는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자기들 말로는 BP 패밀리가 있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약자로 추정되는 BP 그리고 이 5명을 핵심 인물로 꼽은 겁니다. 김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 전 이사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를 언급하며 민 씨는 이종호의 처남인데도 거기에 끼지 못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너도 이제 패밀리다라고 한 건 끼워주겠다는 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BP 패밀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개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진술입니다. 결국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일에서 김 여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만큼 높게 본 겁니다. BP 패밀리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은 1심과 2심 재판에 모두 제출돼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도피 중에 민 씨에게 보내려던 편지에서 가장 우려하는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는데 저희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거래소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연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 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습니다.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2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결과를 보냈습니다. 매매 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김 여사가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 주를 3,913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실현된 차익은 13억 1천여만 원, 팔지 않았던 주식 7,800만 원 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모친인 최은순 씨도 9억 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모녀가 앞에 23억 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의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 조작의 부당 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습니다.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 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의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곤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치 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 보고서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 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저희 JTBC는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차 시기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도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40%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화를 들었다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 수 있었을 거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듣고는 아저씨 주식 사야겠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10억 원이 든 주식 계좌를 자신에게 운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러 서울 강남 매장에 갔더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코파트와 계약을 하면 다 끝난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파트는 미국의 자동차 경매 업체입니다. 이어 김 여사가 아저씨 그러면 주식 사야겠네. 아저씨 주식 사서 손해만 봤는데 확실히 회사 좋아지는 거 맞아요 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아저씨는 권 전 회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된 주식 계좌를 이 씨가 운용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며칠 뒤 김 여사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 씨는 제 기억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검찰에 말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이 씨와 김 여사는 사교 목적으로 소개해준 것이라며 이 씨가 김 여사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권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파트 관련 정보는 일부 분석 보고서에도 나오는 등 전혀 유통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수사도 검증 대상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 김모 씨를 회사 관계자에 소개하며 김 여사의 후배인이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사업을 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게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에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비마이카라는 업체로 렌트카 사업을 하던 김모 씨와 공모했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와 먼저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의 전시회에서 최 씨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징역 1년, 김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2013년, 김 씨는 BMW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와 연계해 BMW 50대를 싸게 빌려주는 큰 행사를 했습니다. 설립한 지 2달도 안 된 업체로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과정에 김 여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이자 최고 재무책임자였던 연모 씨가 2021년 3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회사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대표님의 후배라고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어 BMW 렌터카 사업을 한다며 영업본부장에게 소개해주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사전에 김 여사로부터 김 씨의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사업을 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게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다만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김 씨를 도이치모터스에 소개해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공모가 인정되는지는 판결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일부 계좌는 직접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전혀 상관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주가 조작 일당들의 검찰 진술은 달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렸습니다.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한 거래라고 진술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는 상관없이 대신증권 계좌는 독자적으로 운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공범들의 검찰 진술은 다릅니다. 2차 주포 김모 씨는 7초 매도에 대해 통정 매매가 맞다며 당시 김 여사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사인 연모 씨가 파는 주문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통정 매매는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미리 짜놓고 하는 거래로 시세 조종에 많이 쓰입니다. 김 씨는 7초 매도 4일 전 김 여사의 주식 10만 주가 대신증권 계좌로 거래된 것도 100% 통정 매매가 맞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파는 건 권 전 회장이 했고 자신은 사들이는 계좌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 거래는 김모 씨가 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권 전 회장 등이 관여해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등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의 진술은 물론 법원 결론과도 다른 김 여사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김 여사를 무혐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 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가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와 주식 매도 문제로 직접 통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6월 1차 주포 이모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위임했던 10억 원이 된 신한증권에서 DB증권으로 계좌를 옮긴 뒤입니다. 이 씨는 이 통화에서 도이치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고 했고 그러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DB증권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전화해 도이치는 나와 이 씨 말고는 거래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통화 시기에도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그때까지도 놓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확인하고 김 여사가 이 씨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을 쉽게 한 걸 보면 김 여사는 피의자가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란 걸 알던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에 전화한 걸 보면 피의자가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며 이 씨를 추궁했습니다. 아예 김 여사는 피의자가 주가 조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며 직접적으로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모르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만입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 조작 사건까지 불기소되면서 김 여사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김 여사와 그 어머니는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 23억 원의 차익을 냈지만 검찰은 오늘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발표한 오늘도 저희 취재진은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 속에서 이와는 배치되는 정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1차 주가 조작의 주범, 이른바 1차 주포와도 직접 통화했고 그 전화에서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뒀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오늘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나왔지만 뉴스룸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검찰은 2010년 3월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모 씨가 차명 계좌로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가 1차 시기 손실을 본 것과 같은 금액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조사에서 이 씨에게 왜 돈을 보낸 건지 물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로부터 1억 원쯤 돈을 빌렸거나 투자를 받았다가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차용증이나 약정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초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기사에 난 뒤 어떻게 된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주변에 김 여사에게 전화를 달라고 부탁해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이때 김 여사가 돈 거래가 있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돈 거래가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럼 이 돈이 어떤 명목인지 알았을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씨는 김 여사도 무슨 돈인지 모른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통화 뒤에도 이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주식 외에 다른 돈 거래가 있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가 이 씨에게 돈을 맡겼다가 본 손실은 6,700만 원쯤이고 증권 수수료와 세금을 빼면 5,600만 원쯤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보냈다는 4,700만 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말한 받을 돈 1,200만 원은 검찰이 과거 수사와 오늘 밝힌 손실액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됐고 김 여사와 그 어머니에겐 투자로 번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 모녀가 2년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서만 23억 원을 벌여들인 걸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모른 채 계좌나 자금을 맡긴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 이해도가 낮아 주가 조작이란 걸 알기 힘들고 상장사 대표가 시세를 조정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식 수익이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는 13억여 원, 최 씨는 9억여 원, 둘이 합해 23억 원을 번 것으로 봤습니다. 2009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서입니다. 검찰의 결론대로면 주식을 몰라 상장사 대표의 범행에 계좌를 활용당했는데 모녀가 23억 원이란 큰 돈을 번 겁니다. 결국 처벌은 피하고 투자 이익금만 남은 셈입니다. 다만 법원은 외부 요인도 있어 주가 조작에 따른 부당 이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손모 씨는 주식 전문가로 김 여사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손 씨는 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